자, 이어서 지금까지 이제 저번 시간은 임대차 목적물이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뭐죠? 경매된 경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경매라는 거예요. 경매, 낙찰, 그리고 저당권이 나올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교재를 보게 되면 뭐 가압류, 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지가 다 언급이 되는데 시험은 사실상 저당권만 출제가 됐어요. 뒤에 있는 건 안 나왔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그래요. 대항 요건은 다 갖췄어요. 대항 요건 뭐예요? 이사 및 이사를 주택에 인도를 받고 이사를 하고 이사해서 점유를 받았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주민등록이에요. 그건 전입신고예요. 지문에 다 써 있어요. 그런데 대항 요건을 갖추이니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경락을 받았다고 표현할 겁니다. 그 사람이 양수인이에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즉 경락인이 종전처럼 임대 지위를 승계하는지가 쟁점이에요.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경우는 당연히 제3자가 승계한다는 제사 그 효과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경매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핵심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냐? 일단은 지문에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전혀 고려하지 마십시오. 누가 보통의 경우는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인데 2순위 저당권자 신청했다. 누가 경매 신청했는지 모르고 지문에 일단 대항 요건이 하나 나올 거고요. 일단 대항 요건이 나올 거예요. 대항 요건. 그러면 대항 요건 같이 일자가 있어요. 그럼 일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놓고 기재를 하세요. 대항 요건의 일자. 자, 대항 요건에 반드시 문제에는 대항 요건의 일자가 나옵니다. 그럼 일자를 표시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반대편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쓰냐? 일단 지문에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뭐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만 세트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표현이 있는지를 보시고 뭐요? 저당권,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 결정. 근데 경매 개시 결정은 압류죠. 제가 계속 물권법 할 때, 유치권 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있으면 다 찾아내세요. 전부 찾아내서 그 다음에 일자가 다 있을 거예요. 각 연월일을 기재하십시오. 자, 주의할 게마다 누가 경매 신청을 고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문제 푸는 방식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당권, 그리고 지문에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는지 보십시오. 있으면 다 찾아내세요. 전부 찾아내서 뭘 쓴다? 연월일을 기재하십시오. 그리고 저당권의 경우는 2개, 3개가 있을 수 있어요. 다 쓰세요. 쓴 다음에 다 찾았죠. 그런 다음 이 정보들 중에서 가장 빠른 걸 찾아내십시오. 그 가장 빠른 걸 찾아서 요게 써놓으십시오. 예컨대 가장 빠르다는 개념은 20년 1월 1일, 21년 1월 1일, 23년 1월 1일 가장 빠른 건 이거겠죠. 그런 다음에 이 날짜를 비교를 하세요. 날짜를 비교해서 일자를 비교했을 때 대항 요건 일자가 빠르면, 즉 이 앞에 대항 요건 일자가 있었으면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경락인, 즉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거고, 그 의미는 경락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니 계속 살 수 있다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 날짜가 더 빠르다. 이 날짜 빠른다는 얘기는 여기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대항 요건 이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는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거고,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을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납부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고, 소유자 지위에서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인도명령을 하겠죠. 가장 빠른 걸 찾아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률과 보통의 경우는 이게 따지지 않아요. 이 갭이 차이가 나거든요. 만일 전자가 앞선 경우에는, 즉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즉 임차권을 소멸하는 겁니다.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경락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양수인에 해당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요게 지문에 나옵니다. 이게 사례를 푸는 요령입니다. 자, 임차권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죠.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이런 거죠. 선순위 저당권 그 다음에 임차권 시간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에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아니죠. 임차인 대항 요건이잖아요. 아이고. 선순위 저당권 이후에 대항 요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대항 요건 일자와 이걸 비교했을 때 요게 더 앞서네. 그러면 임차권은 소멸하죠. 왜냐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일이 없겠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대항력이 있어기 때문에. 반대 경우는 있겠죠.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에 저당권들이 쭉 생기는 경우. 자, 선순위 저당권이 성립한 후 처음에 선순위가 있었어요. 선순위 저당권. 그런 다음에 임차인이 다 시간적 흐름입니다.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그런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이 있었어요. 후순위 저당권이 실현돼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다? 이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그 경우에 임차인은 경매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냐, 대항할 수 있냐 그 문제. 그럼 제가 어떻게 풀었죠?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고려하지 말고 대항 요건을 가진 거 일자를 먼저 찾아왔죠. 대항 요건 일자. 딱 있다. 그런 다음에 또 뭐랬죠?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같은 게 있는지 다 찾아버렸어요. 근데 뭐만 있어요? 저당권만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있네요. 날짜를 체크했어요. 날짜 체크하면 누가 가장 빠르죠? 이 사람이 빠르잖아요. 요 날짜와 요 날짜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앞서요? 저당권이 더 앞서네요. 그러면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경락인에게 임차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권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임차권 소멸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는 경매 경우는 순위 상가시 저당권은 모두 소멸한다. 그래서 모든 저당권 이 케이스는 모든 저당권과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선순위 전당권이 성립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다른 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건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압류. 표현이 압류,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표현이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증금액 우선 변제. 보증금액 우선 변제는 대항력과 달라요. 무조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기출 문제나 그렇게 나오게 되면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추면 뭐가 생긴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 생긴다. 앞에까지는 대항 요건 가지면 대항력이 있어요. 하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대항 요건 유무를 따졌어요. 그럼 대항력의 파트죠. 그런데 우선 변제 파트는 달라요.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모두 갖추면 뭐다? 우선 변제가 있다. 그러면 뭘로 생각하시면 저당권을 생각하세요. 저당권으로. 저당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 갖추면 저당권이 돼. 그럼 저당권이면 나중에 배당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저당권을 갖고 이제 이 우선 변제 효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저당권을 갖고 있다. 그럼 어떤 경우냐면 경매가 진행돼요. 근데 임차인이 대부분 대항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이 학군이 좋은 데 가게 되면 다 저당권이 있어요. 담보 끼지 않는 집들이 없어요. 그럼 저당권 설정이 된 부동산에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대항 요건은 저당권 이유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항력이 없어요. 그 없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 집이 이 저당권 실행으로 낙찰이 넘어간다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집을 비워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집 비워줄 때 뭘 받아야죠?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임대차 보증금 임대한테 받으면 됩니까? 아니죠. 이미 쫄딱 망했잖아요. 쫄딱 망해서 경매 집도 잃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받아요? 배당표에서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배당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배당을 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되게 되면 집행관이 임차인 주소지로 뭘 보내잖아요. 그럼 임차인 선택하는 거예요. 대항 요건이 있으면 계속 살면 돼요. 근데 대항 요건이 없으면 어떤다? 배당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배당 요구를 하는 순간 그래서 이게 이제 우선 변제 효력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배당표에는 나뿐만 아니라 채무자였던 임대인의 채권자였던 사람들이 다 참여하겠죠. 그럼 순서를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효력을 발휘한 겁니다. 어떤 이유는 우선 변제 효력. 우선 변제 효력은 뭐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효력인 겁니다. 뭐라고요?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 저당권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후순위 권리자는 저당권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순서에 따라 정하는 거고, 일반 채권자, 즉 담보물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은 배당할 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사례로. 그 개념, 우선 변제로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표에 참가를 하는데 대항력과 순서를 따질 거 아닙니까? 채권자들 여러 명 있으면. 그러면 우선 변제 효력 있는 사람들끼리 뭐 하나요? 저당권 여러 명이면 여당권에 한 소쿠리 담아요. 저당권이 없는 사람들은 딱 옆에 후순위니까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럼 저당권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순서되죠? 등기 순서로 나누잖아요. 순위를. 그중에 이제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저당권을 취급하기 때문에 같이 한 방울에 들어갑니다. 저당권자하고. 순서는 날짜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 자, 다만 이제 임차 주택분야, 우리가 주택에 이제 경매에 나가게 되면 주택뿐만 아니라 같이 대지도 경매에 붙여지겠죠. 따라서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이다. 우선 변제 효력이 주택에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주택은 어디 토지에 있잖아요. 그 토지에 대한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대항 요금의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은 임차 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 뿐만 아니라, 자, 이 경우에는 임차 주택과 대지가 동시에 낙찰된 거죠. 경매 절차가 진행된 거예요.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 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좀 설명이 좀 할 게 있는데 기억해 주십시오. 임차 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될 때도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 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에만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지문이. 다음, 갑은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을은 저당권자고요. 병소의 액수주택을, 그럼 이 사람이 임대인이에요.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뭐죠? 설정됐어요. 그러면 써야죠. 저당권, 시간적 순서 흐름으로 을. 그런 다음에 갑.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췄어요. 그럼 써놓으세요. 근데 일자는 특정이 안 되고 시간적 순서로 좀 쓰고 있어요. 일자는 특정해지지 않지만 선우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항 요건 갖췄고 확정 일자 갖췄다. 확정 일자 갖췄기 때문에 대항 요건 갖췄기 때문에 뭐가 있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다. 이걸 뭐라고 본다? 저당권. 그럼 이 사람도 저당권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저당권. 그 다음에 그 후 정의 X주택 저당권을 취득한, 또 저당권 취득했어요. 정의 저당권을.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당권이 관련해서 어떻게 됐죠? 을. 순서가 갑. 그 다음에 정의 됐어요. 그런 다음에 저당권 실행을 통해서 경매세 무가 경락인. 경락인이죠. 경락인이 좋아하죠. 그러면 경락이 있을 때 쟁점 하나. 갑, 임차인 갑이 경락에 대항할 수 있냐가 쟁점이 되겠죠. 항상 경매하게 되면 먼저 쟁점 하나 그겁니다. 그런데 저당권이 앞에 있잖아요. 대항요건이 앞에 저당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결과 소멸되는 거죠. 그 얘기는 반대로 무는 갑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임차권 소멸됐기 때문에 돌려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저당권자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요 사람들 사이 관계를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쟁점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을 저당권 대항요건을 확정일자 갖추면 제가 뭐 어떻게 취급하라고 했죠?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다 저당권자가 지금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경락이 됐기 때문에 경락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배당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갑은 이런 경우에 반드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배당금에 대해서 을, 갑의 순서는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당권. 여러분들 기억하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 있으면 어떤 순서예요? 배당. 그대로 자잖아요. 똑같아요. 이 사람이 1순위고 이 사람이 2순위고 이 사람이 3순위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선순위에 대항을 못하죠.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잖아요. 갑은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만. 이 사람이 저당권이니까 우선 변제 효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정과 갑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앞서는 거고 을과 갑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우선해서 변제받게 되죠. 그 얘기가 핵심인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을의 저당권을 소멸한다. 일단 경매가 진행되면 무조건 저당권은 순서에 상관없이 모두 소멸한다. 무가 임대의 병의 지위를 승계한다. 아니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자 임차인은 배당표에 들어가려면 제가 뭐라고 했죠? 배당료를 반드시 합니다. 배당표 작성의 문제, 이제 배당표에서 이제 순서를 따진다는 문제인 겁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만이 배당표에 들어가요. 집행관이 집행법원에서 이제 배당표에 우선 변제자 명령을 넣는 겁니다. 그 경우에 을보다 보증금 2억에 대해 우선 받는다? 아니죠. 을보다 후순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저당권을 취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더 앞선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리고 2억 원. 2억 원에 대해서 하나 쟁점이 있냐면 소액 임차인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소액 임차인 뭐라고요? 최우선 변제가 있어요. 소액 임차인, 만약 이 사람 소액 임차인이라면 순서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최우선을 받는데 일단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요. 힌트가 2억이라고 했잖아요. 2억 원 쓰는 이유는 뭐냐면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서울이 1억 6,500만 원이에요. 지금 소액 임차인 해당 요건이 뭐냐면 1억 6,5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1억 6,500원 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깔아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2억 원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나오면 보증금 액수도 살펴보셔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소액 임차인의 위를 쓰는 경우로 출제됐습니다. 갑은 경락이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변제받을 것이 임대차 계약 존속. 임대차 계약 존속을 주장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대항력이 있냐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권을 주장한다는 거고요. 임차권 주장하는 얘기는 아직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차권 주장이 그 얘기예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까 나는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 거야. 그 얘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존속의 주장은 결국은 대항력의 문제다. 그럼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다. 정의. 갑보다 정의, 갑보다 매각되면부터 우선 변제된다. 갑과 정의 저당권자잖아요. 우선 변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순서가 누가 빨라요? 갑이 문제잖아요. 틀린 지문이다. 자,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 같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최요. 우선 변제권 때문에 원래는 저당권자를 취급해서 저당권자들이 다른 우선 변제권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일자별로 순서대로 따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액 임차인은 그거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받는 겁니다. 배당표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와요. 최우선.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그 요건이 어떻게 되냐. 요건이 먼저 시험에 나왔습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 경매 신청 등기 전. 그 의미가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라. 여기 확정일자 요합니까? 확정일자 필요 없습니다.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여기는 맞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최우선 변제를 행사할 수 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소액 임차인에서는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울은 1억 6,500만 원 이하이고 얼마큼 보장된다? 5,500만 원. 과밀 억정 권역. 과밀 억정 권역은 서울이 됩니다. 경기도, 인천. 근데 서울은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겁니다. 세종, 용인, 화성, 김포는 1억 4,500만 원, 얼마큼? 4,800원. 이 의미가 뭐냐면 소액 임차인이 되면 두 가지 관문이 있어요. 1억 6,500만 원 이하만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럼 1억 6,500, 1억 5,500, 1억 4,500, 1억 3,500 그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얼마큼만? 1억 6,500도 5,500만 원만. 1억 5,500만 원도 5,500만 원만. 1억 4천도 5,500만 원만. 1억도 5,500만 원에 대해서만 보장해주고 나머지는요. 일반 원칙에 따라서. 일반 원칙에 가려면 대항 요건과 확정일을 갖췄는지 봐야겠죠. 만약에 대항 요건만 있고 확정일을 안 갖추면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에 불과하고 만약에 약간 1억 5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차 보증은 1억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만큼만 5,500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예요. 그러면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 갖췄는데 그러면 5,500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요. 나머지 1억은 어떻게 하냐? 일반 원칙. 일반 원칙 되려면
봐요.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는 봐요. 그럼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으면 저당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이고 우선 변제 효력이 있어요. 근데 우선 변제 효력은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 선순위 있으면 선순위를 다 먼저 배당받고 남은 게 있으면 가져간다는 거. 근데 대항 요건을 갖췄는데 확정일자 없다 그러면 우선 변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중요하죠. 특히 최근에 더 큰 이슈가 됐습니다. 자, 임대차가 끝난 후에 합니다. 임차권의 등기 명령은 이건 암기를 하십시오.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뭘 못 받았을 때,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한다. 임대차가 끝난 후,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면 틀린 질문입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다. 이게 제 시험의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어디에? 법원에. 등기를 해야 하니까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등기 명령을 때려요. 이유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 대부분 첨부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보면 계약이 끝났는지, 계약이 끝났다는 여부를 하고 보증금 못 받았다고 하니까 대부분 명령을 인용합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을 내려요. 그럼 그 결정문을 법원 등기소에 보내요. 직권으로. 등기법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 할 때 직권 촉탁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겁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이때부터 중요하죠.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즉 임차권 등기 당시 대항력권과 우선변제권 취득하지 않았다면 이때부터 없는 경우입니다. 기존에는 대항력권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 경우는 없겠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된다. 왜 이 표현이 나오냐? 대항력은 대항력권 취득 시에만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항력권은 대항력 취득 당시만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다.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취득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등기로서 계속 존속요건이 가름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점유, 즉 이사와 그러니까 점유와 주민등록을 계속 해야만이 유지됐는데 이제는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비록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을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존속요건은. 그게 핵심이죠. 임차권 등기 이외에는 주택임대차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예컨대 주민등록이 이전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게 임차권 등기의 실익이죠.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이제 포인트 하나 또 설명했습니다. 하나, 두 번째 있고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네 번째, 이와 같이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은 자,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에 대해서 소액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그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하더라도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는 없다. 이게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법조문의 그 내용 자체가 한 번씩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미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고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어 임차권 등기명령 관련돼서 또 뭐가 있냐면 몇 가지 사항이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뭐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냐 아니냐? 우리 배웠습니다. 아니다. 자, 임차권 등기 이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해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해결되죠. 우리가 저당권 말소 의무 채권 변제 받을 때까지 받은 다음에 하죠. 담보물권 말소는 채무, 피담보 채권이 변제돼야만이 피담보 채권 채무 이행이 선행 의무다. 배웠습니다. 그걸 같은 연장선상에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자, 담보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상가건물 임대차 할 때 유효하게 좀 도움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법에는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조항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때 도움이 될 겁니다. 갑은 을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그럼 갑이 임차인이네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십시오. 근데 패턴이 비슷하죠. 아까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갑은 임차인, 을과 이게 임대인과. 보증금 3억. 그럼 1억 6,500만 원 초과하기 때문에 소유 임차인 아니라는 것을 이제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날짜가 나오네요. 2018년 3월 5일 대항 요건과 확정 입자를 다 갖췄답니다. 그럼 써주세요. 임차인 을 2018년 3월 5일 대항 요건과 엔드 확정 입자. 그러면 우선 변조를 했으니까 저당권 이렇게 쓰십시오. 어떤 걸 물어볼지 모르니까. 병은 2018년 5월 6일 X주택 간에 저당권 치렀다. 병은 저당권 18년 5월 6일 취득하였고, 갑은 3월 9일 X주택의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임차인은 임차인 갑이 여기 갑이네. 아까 죄송합니다. 임차인 갑. 그럼 좀 정리를 할게요. 좀 이게 좀 안 보일 텐데 어디다 쓸까요? 이렇게 쓸게요. 갑은 2020년 3월 9일 임차권 등기 쓰면 갑 대항 요건 엔드 우선 변이니까 저당권 언제요? 18년 3월 5일. 그 다음에 저당권 병 저당권자고 18년 5월 6일. 이게 쓰면서 이제 감이 오셔야 돼요. 뭘 물어볼지는. 다시 갑이 등기를 했어요. 임차권 등기를 언제요? 20년 3월 9일. 자, 요 날짜 무조건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야 답이 나오죠. 일단 대항 요건 저당권 이거는 임차권 등기가 빼면 되겠죠. 임차권이니까. 그러면 저당권보다 앞서기 때문에 어떤 의미다?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낙찰자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따라서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게다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돌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딱 감이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항력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계속 살 수도 있을 거고 배당력을 할 수도 있겠죠. 배당력을 하게 되면 저당권자고, 저당권자 몇 명이네요? 배당이 들어갈 사람은 갑과 병인데 선순위네요. 우선 변제도 제일 먼저 우선 변제를 받겠네요. 그런 것 정도는 이제 아셔야 합니다. 자, 옳은 것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나왔죠? 출제됐습니다. 포인트 맞고요. 갑이 임차인이 2020년 3월 10일 다른 곳으로 이사한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사갔어요. 그런데 언제 이사냐면 임차권 등기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걸 묻고 싶은 거네요. 임차권 등기가 됐잖아요.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 다른 곳 이사한 경우 대항력이 있는다? 그렇지 않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된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 이후이기 때문에. 그건 출제됐죠. 3번, 4번 20년 6월 9일 개시되어 X주택 매각 등기 갑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자, 요게 핵심이에요. 또 하나 추가할 사항이 뭐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원칙은 임차인은 배당을 요구해야만이 배당포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락이 납부한 경매대금에서 배당 순서에 정하지가 않아요. 지금 배당포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주소 봐야 돼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임차권 등기죠. 임차권을 등기한 이후에 개시돼서 경매가 이 이후에 개시됐잖아요. 임차권 등기된 이후에 경매 절차가 진행돼서 낙찰이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언제요?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낙찰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 배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매 신청이 언제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근데 지문은 임차권 등기된 이후. 왜냐면 등기되기 전에 하게 되면 살펴볼 게 많아요. 배당 요구부터 시작해서 배당 요구 종기 같은 거. 그러니까 시험은 임차권 등기 이후에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원칙은 배당을 요구를 해야만이 배당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 말이 이름 맞아요. 비록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췄지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변제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 언제다?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요. 근데 제가 임차권 등기를 뭐라고 해석했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이 임대차권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담보물권으로 설정한 거로 이해하라고 하셨죠. 담보물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담보물권자, 예컨대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경매 제초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표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즉 집행관이 등기부를 딱 펴보고 저당권자가 있으면 이 저당권자는 당연히 배당 요구를 하든지 상관없이 배당표의 해상에 기입이 됩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 돼 있어 없어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배당 요구할 필요 없이 임차권이 등기가 되기 전에는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만 임차권이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배당표에서 우선 변제를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일자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요거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앞으로도 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은 배당 요구를 안 하는데 임차권 등기했을 때 그 효력인 겁니다. 그럼 담보물권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만약 2020년 4월 5일 정의 액수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언제요? 이번에는 4월 5일 날 이걸 이제 빼고 4월 5일 날 뭘 갖췄다고요? 정의 액수주택을 임차권 등 죄송합니다. 임차권 등기 이후에 정의 새로운 임차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정의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액수주택이 경매된 경우 정은 매각되면서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쳤다. 일단은 주체자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 임차권 등기 후에 나올 수 있는 그 문제는 뭐냐면 소액 임차인이에요. 아까 배웠죠. 임차권 등기된 이후에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걸 내야하는데 지금 2억 원이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어요. 만약 임차권 등기 이후에 소액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그럼 퀘스천 마크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혼동을 주기는 거고 답은 이미 됐어요. 우선 변제 효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선 변제 효력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췄는데 뭐밖에 없어요? 대항 요건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아예 우선 변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예 지문 자체에서 답을 찾게 했습니다. 이 지문은 대항 요건 확정 일자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거 고려할 필요 없이. 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못 내는다. 2년을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법도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1년을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정할 수 있다. 즉 주택 임대차 계약에 1년 했어요. 그럼 뭘로 본다? 2년을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나오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임차인 을은 2년의 존속기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또 하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 1년이다. 임차인은 1년의 존속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대로 임대인은 1년의 존속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임차인만.